안녕하세요. 삶의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시험 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해설 방송. 자,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첫 화면에 시험 정보라고 이렇게 있어요. 시험 정보에 보시면 여기 있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해가지고 2월 16일자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파일이 요 두 개는 같은 거고요. 밑에 붙임이 1부터 4까지 또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공고는 이런 식으로 인원수, 그 다음에 시험 과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원수는 이렇게 세종특별자치시가 뭐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올해 지방직이 인원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그런 추세로 가겠죠, 이제. 그래서 행정, 일반 행정 25, 세무, 지방세가 2명, 전산 1명, 사회복지 2명, 전기세, 토목 1, 건축 1, 통신기술 1. 이게 이제 1회 6월 달에 보는 시험이고요. 2회는 11월 달에 보죠. 11월 달 7급 4명. 7급 4명 선발합니다. 의외로 또 일반 행정 9급에 비해서 7급은 또 많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경력 경쟁으로 연구사, 지도사가 있다. 여기서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세종시에서 자체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주지 않아요. 여기 써 있죠.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다. 여기 연구사, 지도사만 포함이 되네요. 나머지는 뭐 상관이 없고요. 근데 여기에 저게 없네. 고졸도 안 뽑네요. 세종시는. 고졸 전형이 없어요. 자, 시험 방법 1, 2차 시험은 병합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맨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차가 뭐고 2차가 뭐길래 병합은 뭐야? 합친다는 뜻이잖아요. 합친다. 합쳐놨다. 1, 2차 시험이 합쳐져 있다. 그래서 1차는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가 되고 나머지 두 과목이 2차 시험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 한꺼번에 우리 다 보는 거 알죠? 5과목을 100분 동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병합, 합쳐서 본다. 그래서 병합 실시입니다. 그다음 옆에 있는 선택형 필기시험이란 거는 사지선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지선다. 옆에 써놨죠. 객관식, 사지선다. 뭘 선택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시험 풀 때 객관식, 객관식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면접이 있죠. 면접은 여기 이런 걸로 이제 평정 요소 요걸로 하겠다 하는 거고요. 최종 합격자는 필기 플러스 면접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면접 시험 평점은 우수, 보통, 미흡 3개밖에 없습니다. 면접 시험에서 점수라고 하는 거는 3개밖에 없어요. 우수, 보통, 미흡. 우수는 무조건 합격, 미흡은 무조건 탈락. 보통은 이제 보통이 되면 합격자들 간에 필기 점수를 더합니다. 그럼 보통은 다 동점이잖아. 보통을 맞는다는 건 다 동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기 점수로 여기 있죠. 필기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 인원까지 아까 4명 뽑는다면 4명까지만 자르고 밑에는 탈락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 필기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을 선발한다 그러면 필기에서 한 12명 정도 선발해요. 2명 중에 이제 끝에 11등, 12등은 우수를 받으면 합격해버려요. 그리고 앞쪽에서 미흡을 받아갖고 떨어지잖아. 그러면 또 끌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필기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겁니다, 결국은. 시험 시간 5과목 100분, 3과목은 60분이죠. 한꺼번에 다 봅니다. 자, 모든 건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채점도 다 가능하고. 한데 여기 지금 없는 것만, 없는 건 아까 여기 나와 있죠. 2회 시험 때 없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못 가져가고 답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 나왔는지 다 모르기 때문에. 자, 응시 자격. 쭉 한번 다 읽어 보시고요. 응시 자격은. 자, 응시 연령은 만 18세 이상 2006년생부터 가능해요. 보통 고3들이죠. 고3들부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던데 60세 때 보면 바로 퇴직이에요. 그래서 59세에 합격하고 발령 나자마자 보통 정년퇴직이죠. 그러니까 58세. 58세. 그리고 10년 이상 돼야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48세, 49세, 50세 요 정도가 되겠죠. 물론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합격하면 다닐 수는 있습니다. 자, 거주 제한 있어요.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제한. 지방직은 전부 다 거주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를 충족한다는 건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가장 모르는 거 둘 다 있어야 된다고 계속 생각해요. 3년 머릿속 누가 얘기를 해줬거든. 3년이라고. 그러니까 3년이 아닙니다. 3년이 아니고 현재 살고 있거나
예, 만약에 안 살고 있으면 3년 이상 살은 사람 가능하다. 근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 만들어진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이제 과거 3년을 만약에 살았다 하는 건 세종특별자치시 바뀐 다음에 사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전에 뭐 몇 살 때 이렇게 사신 분들은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이게 왜 그러냐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원래는 충청남도 영기군, 충청남도 공주시 막 이것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소지가 만약 충청남도 공주시 뭐 의당면, 태산리 뭐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3년 됐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에만 가능해. 충청남도는 안 돼. 거꾸로. 충청남도 거주지 않에 충청을 못 합니다. 가끔 이것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만약 3년 살았다 그러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에 3년 사셨다는 분들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지원해야 됩니다. 충청남도에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왜냐하면 현재를 기준으로 해요. 현재로. 여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면 과거도 세종특별자치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근데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거 이제 떼보면 거기에 세종시라고 안 나오고 충청남도 뭐 공주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난 충청남도 가능한가 보다 하고선 시험 봤는데 합격 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아닙니다. 안 돼요. 이렇게 나와요. 그게 충청남도 거주 제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안 된다고. 근데 뭐 여러분들이 방송을 잘 안 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본인 손해예요. 결국은. 이거 잘 확인해야 돼요. 충청남도 헷갈립니다. 이거 충청남도. 네. 자, 그리고 이거 3년 이상 됐냐 안 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주민등록 초본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거를 떼서 보면 돼요. 본인 것만 나옵니다. 초본에는 본인 것만 나와요. 그래서 본인 주소가 3년 이상 됐나 안 됐나 보면 돼요.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뭐 아빠가 그랬어요. 그러고선 서류에는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민등록 안 옮기고 막 그렇게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기준이다. 그 다음에 연구사 지도사는 여기 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다 된대요. 이게 왜냐하면 많이 못 뽑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거주제한이 조금 얘는 그렇고 이 경력 2회 경력 경쟁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무원은 다 1번, 2번 거주 제한이 있다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인별 주민등록표 이게 이제 초본을 떼면 나오는 거예요. 자, 응시 자격 요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 그러니까 1급, 2급, 3급 다 된다는 얘기죠. 요즘 사회복지 3급은 발급이 안 됩니다. 예전에 발급되던 거고 2급이죠. 2급. 네, 2급을 보통 따고 1급은 시험 봐서 또 따고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네, 나머지는 여기 읽어보시면 되고 연구사 지도사. 네, 그 다음에 장애인. 네, 장애인 있고요. 저소득. 저소득이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일단 기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일 그러니까 본인이 접수한 때까지 2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접수 마감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모자라 그럼 마감일까지 2년 이상이면 돼요. 하루 이틀 모자른 분 있거든요. 그러면 마감일까지. 금요일날 보통 마감하잖아요. 금요일까지 2년 이상이면 돼. 2년 이상인 건 2년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 이상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언제 검증을 하냐면 이 서류를 갖고 오라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 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서류 내라 그래요. 여기 서류를 냈는데 여기 서류가 뭐야? 수급자 증명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여기 수급자랑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네 한부모 가족 그 어디 갔어? 한부모 가족 증명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 여기 수급자만 써놨지? 네 그래서 증명서 여기 있네. 한부모 가족 증명서 위에 써놨네. 그래서 요거를 떼서 냅니다. 근데 이걸 2년이 안 됐거나 그런 분들은 필기 합격하고 면접을 못 보는 거죠. 탈락시켜 버리니까 서류 전형이야 일종의. 그래서 탈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면접 보러 못 가요. 그래서 필기는 합격했는데 면접 보러 못 간다. 가끔 저소득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끔이 아니라 저소득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국가직 같으면 우수수 떨어져요 진짜로. 그게 이제 착각하는 게 본인은 저소득은 맞아. 맞는데 2년이 안 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이거 읽어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난 소득이 없으니까 저소득이야. 그럼 뭐 다 하지 뭐 공생들 전부 다 저소득이지 그럼.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반드시 수급자 증명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자, 응시원서 접수 기간 전국이 동일합니다. 접수는 9급 3월 25일부터 29일. 시험은 6월 22일. 그다음 시험 장소는 6월 5일 날 세종시에서 보면 세종시 내에 학교로 지정이 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가야 되는 학교가 이제 6월 5일 날 나온다는 소리죠. 이때 이제 응시표 출력해 가지고 본인 장소 확인하고 그런 겁니다. 세종시는 세종시 안에 있으니까 뭐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다 고기서 될 거예요.
자, 응시 원서 접수는 local.고시.go.kr 여기서 하는 거고요. 아까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거기는 이제 주로 공지가 나오죠. 공지 어떤 아까 장소 공고라든지 이런 거. 물론 여기 local.고시.go.kr 여기에도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에는 진짜 기본적인 것만 올리고 나머지는 다 여기 올립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 처음에 그 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게 거기 가서 보는 게 맞다는 걸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자, 응시 원서 접수하는 거 3월 달이죠. 네, 하기 전에 제 방송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자, 가산 특전은 뭐냐? 가산점.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이제 용어가 헷갈리죠. 취업 지원 대상자. 난 취업 지원 대상자인데 이런 분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 여기.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안 읽어보니까 맨날 헤매요. 물론 이거는 가산점은 없으면 그냥 안 주면 끝이야.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물론 이제 입력할 때 입력을 못 하죠. 번호가 없으니까. 번호가 없으니까 입력을 못 해. 자, 그래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취업 지원 대상자라 그래. 거기 국가보험부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취업 지원 대상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상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거는 요거. 행정직구는 사실 뭐 받을 게 세무사밖에 없어. 거의. 네, 변호사들이 뭐 구급 보러 시험 보러 와요? 여러분이 변호사 보러 오겠어요? 네, 잘 안 봅니다. 네, 있긴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안 보죠. 7급 정도 이상부터 보겠죠. 네. 자, 그다음 기술 직구는 이제 대부분 다 가산점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사가 3%, 산업기사는 5%인데 5%가 뭐예요? 평균 5점, 기능사가 평균 3점. 자기 점수 플러스 5점, 3점 하면 돼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기능사 하나, 산업기사 하나 가지고 있으면 8%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던데 아닙니다. 그냥 제일 높은 거 하나만 줘요. 5%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점수가 80점이면 5점 더해서 85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필기 합격선 이런 거 보셨죠? 몇 점 이렇게 써 있는 거. 필기 합격자의 제일 낮은 점수가 필기 합격선이에요. 그래서 커트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커트된 라인이잖아. 커트라인. 제일 낮은 점수예요. 그 점수 안에는 가산점도 포함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필기 합격자가 발표되면 그 필기 합격자 중에 제일 낮은 점수가 필기 합격선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가산점 받고 싶으시면 언제 해야 된다? 시험 보고 3일 이내에. 토요일 날 보죠? 토일월이에요. 월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까지. 토일월. 6월 22일, 23, 24까지. 그래서 22일 날 시험 보자마자 가서 입력해야 됩니다. 시험지에 아마 안내가 될 거예요. 시험지에 보통 앞에 인쇄해 주는데 여러분들 또 특징이 있죠. 시험지 첫면을 안 봅니다. 방송이 막 나오거든요. 그것도 안 들어.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멋져요. 멋져요. 난 죽어도 안 볼 거야. 막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지 겉면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없는데요. 그래요. 없긴 왜 없어. 있어. 있는데 물론 이제 올해도 또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아직 시험 못 봤으니까. 근데 보통은 거의 다 안내를 해줍니다. 까먹을까봐. 하여튼 가산점 그렇게 되고요. 이건 7급이죠. 7급. 네, 7급 영어 한국사. 여기에 자세하게 잘 써 있는데 맨날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내야 돼요? 뭐 지금 못 땄는데 원서 접수할 때 7급들 그렇게 그런 분들이 뭐 합격하기 쉽지가 않죠. 이 정도도 안 읽어봤는데 문제는 제대로 읽어보겠어요? 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나중에 합격선 필기 합격선이 나왔는데 옆에 양평 이렇게 몇 점 따로 써 있으면 그때 와서 그다음에 본인이 거기에 포함돼 있으면 내가 그 점수인데 양평이라고 써 있네? 그러면 와서 보는 거예요. 필기는 합격했네? 이상하네? 이러면서 보는 게 요거고 지금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쪽 성이 모자르면 한쪽 성은 남자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성 모자르면 한쪽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더 플러스해서 뽑는다 하는 거고. 자, 응시자 유의사항. 최종 합격자는 3년간 다른 기간으로 못 간다. 우리가 뭐 인사교류라고 하는데 뭐 세종시 합격하고 서울 가고 싶고 막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기본 3년이고 3년 이후엔 갈 수 있냐? 어렵다.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쌍방향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세종 오는 사람과 세종에서 서울 가려는 사람이 서로 만나야 돼. 만나가지고 서로 각자의 인사과에 나 갈래, 얘가 온대 이렇게 서로 신고를 해가지고 오케이 돼야지 갑니다. 한쪽이라도 안 된다 그러면 못 가요. 또 그건 또 재량이야.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못 가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초부터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지역에 쓰세요. 이상한 데 쓰지 마. 이상한 데가 아니라 안 다니려고 마음 먹고 저 쓰지 마시고요. 그건 전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략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니기 싫은데 계속 다니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죠.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맨날 다니기 싫다 그러죠. 면직하게 되죠. 결국은. 처음부터 거기 시험 봐서 합격했으면 거기 내가 원하는 데 다닐 텐데. 그래서 소신전하라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볼 때 얘기고요. 자, 2024년에 변경되는 거 이미 적용됐죠.
전산직 필수 자격증이 가산 자격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필수였어요. 그래서 전산직 못 받는데 이제 가산 자격증으로 바뀐 거. 그 다음에 뭐 이건 다 이미 다 지나간 거니까요. 수의 7급 수의 연구사 이거 수의사예요, 수의사. 그래서 이거는 제한 요건이 없어요. 전국이 다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수의사를 거의 못 구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 출제 기준일 명시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법 관련된 과목들 있죠, 행정법 총론 이런 거. 그럼 우리가 판례가 새로 나온다거나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와서 뒤집어졌다거나 그 다음에 뭐 국회에서 이제 조문을 바꾼다거나 이랬을 때 그게 언제 거까지가 유효하냐 그러면 4월 30일까지입니다. 4월 30일. 4월 30일까지 발표된 것까지만 적용하고 그 이후 건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이 틀려도 그 이전 걸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어차피 4월 30일 이후에는 뭐 인강을 본다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까 모르죠. 바뀌어도. 바뀌어도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난 거야. 4월 30일 이후에는. 그 다음에 2025년 변경사항 있죠.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 기조가 뭐야, 기조가. 출제 경향,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문항을 전면 전환한다. 뭐 이렇게 된 기조가 뭐야, 기조가. 몰라. 기조란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죠? 여기 인사처 TV, 인사처 TV에 가면 있고, 제 블로그에도 링크 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바뀐대요, 25년부터. 그 다음 26년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아까 저 첨부 파일로 돼 있던 거 처음에 그겁니다. 그것도 반드시 읽어 보셔야 돼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